명순호 박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구강 건강 지침.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치과 전문의 명순호 박사는 생애를 걸쳐 고령자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은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명 박사는 풍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양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지나치게 자주 양치질을 하거나 강한 연마제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거나 식사 직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 등은 오히려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잇몸이 내려앉는 치은 퇴축, 치아 범낭질 마모, 그리고 흔히 간과되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구강 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의 위험성과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명 박사는 구강 건조증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노인들에게 구강이 건조한 상태는 충치, 잇몸 염증, 나아가 소화기계 및 면역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침은 구강 내에서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중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쉽게 증식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구강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세균들이 염증을 유발하거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기존의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 박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법을 권장합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기, 순한 치약을 선택해 구강 점막을 자극하지 않기, 식사 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 양치질을 해 치아 범낭질을 보호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유도하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 상태와 건조증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결론, 노년기의 건강한 삶은 구강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명순호 박사의 조언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실천할 것을 고령자들에게 진심으로 권유합니다. 건강한 웃음과 활기찬 노년기를 위해 이제는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Obtuse.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양치질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더욱 해당됩니다. 65세를 넘기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잇몸과 치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혹은 너무 세게 양치하는 습관은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구강 구조의 약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이러한 위험이 왜 고령자에게 특히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와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잇몸은 더 쉽게 손상될까?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예전처럼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노화로 인해 잇몸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잇몸 조직이 얇아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동시에 침 분비도 감소하면서 구강 내 자연 보호막 기능이 약화되고 치태와 세균이 쉽게 쌓여 잇몸염, 치은염, 이나 치주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고령자들은 당뇨병, 골다공증 또는 혈압약이나 항우울제 등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잇몸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나친 양치질이나 강한 압력, 거친 칫솔을 사용할 경우 이미 약해진 잇몸은 반복적인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잇몸 퇴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데 이 부위는 범낭질이 없어 매우 민감하고 충치에 취약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자는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내려간 잇몸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치질을 너무 자주 하면 생기는 문제들. 잇몸 퇴축 및 뿌리 충치.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세균에 쉽게 감염됩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충치가 생기면 감염이나 치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식사와 영양 섭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치아 범낭질 마모. 과도하게 세게 닦거나 너무 자주 닦으면 치아의 보호층인 범낭질이 마모됩니다. 특히 고령자는 나이와 함께 범낭질이 얇아지기 때문에 치아가 더 민감해지고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신맛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누렇게 변하거나 얼룩이 생기는 등 심미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구강 건조증 악화. 고령자에게 흔한 구강 건조증은 나이, 약물 부작용 등으로 발생하며 지나친 양치질은 구강 점막을 자극해 건조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따갑고 아프며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 잇몸염, 구강 궤양, 나아가 폐렴 등 전신 감염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강 건강이 나쁘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전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고령자에게 있어 이러한 질환은 이미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양치 습관은 단순히 치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수명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부드럽고 올바른 양치 습관이 핵심. 고령자가 구강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게, 자주 닦는 방식이 아닌 정확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부드러운 칫솔 사용. 단단한 칫솔모는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작은 헤드의 칫솔을 사용해 구석구석 부담 없이 닦을 수 있도록 하며 서너 개월마다 교체하세요. 올바른 양치법 적용. 칫솔을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대고 원형 또는 위아래로 가볍게 닦습니다.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한 번 양치 시간은 약 2분이 적당합니다. 양치 횟수는 하루 2번. 아침과 자기 전 2번 양치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는 물로 헹구거나 치실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순한 치약 선택.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은 피하고 불소가 함유된 저자극 치약을 사용하세요. 고령자용 전문 치약도 좋은 선택입니다. 구강 건조 관리.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침 분비를 촉진하는 전용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치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아 잇몸 퇴축, 충치, 염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건강한 양치 습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지키는 열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양치질을 자주 하고 세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잇몸 퇴축, 범낭질 마모, 구강 건조증, 전신 질환 악화 등 수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고 구강 상태를 잘 관리하면 치아를 오래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식사, 활력 있는 생활,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노인의 치아 과도한 사용의 해악, 올바른 선택과 이해. 구강 건강은 삶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치아는 음식을 씹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용, 자신감 및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 과정 중 치아의 범낭질이 얇아지고 약해지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치약 선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일부 치약은 강력한 미백 효과를 제공하지만 노인의 경우 치아 범낭질이 얇아져 있어 이러한 치약이 치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노인의 구강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치아 변화.
치아의 외부를 보호하는 범낭질은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불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범낭질은 자연스럽게 마모되며 씹거나 이를 악물거나 음식과 음료에서 나오는 산성물질과 접촉하면서 점차 얇아집니다. 또한 범낭질 아래에 위치한 치아 상아질, 범낭질보다 더 부드럽고 손상되기 쉬운 조직이 노출됩니다. 노인에서는 타액 생산이 감소하여 산을 중화하고 범낭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구강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잇몸이 퇴축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는 치주염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치아를 더 취약하고 민감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에 더 잘 반응하게 합니다. 이에는 고도로 마모된 치약도 포함됩니다. 강한 미백 치약의 해악. 미백 치약은 일반적으로 실리카, 칼슘 카보네이트와 같은 마모성 물질이나 산화수소, 하이드로전 퍼락사이드와 같은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치아 표면의 노란 얼룩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치아 범낭질이 두껍고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물질들이 미적 효과를 주지만 노인의 경우 이미 얇아진 범낭질에 과도하게 사용되면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범낭질이 과도하게 마모되면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되어 치아가 민감해지고 시리거나 아픈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산성 또는 단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손상된 범낭질은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으며 이는 생명체가 아닌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한 치약으로 인한 손상은 영구적이며 보철물이나 크라운과 같은 치과 치료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종종 비용이 많이 들고 노인에게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미백 치약은 이미 염증이 있거나 퇴축된 잇몸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약에 포함된 거친 마모성 입자는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상처를 내어 세균이 침투하고 치주염과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마모성 치약의 이점. 반대로 RDA, 상아질 상대 마모성 지수가 70 이하인 저마모성 치약은 노인에게 더 안전하고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치아를 부드럽게 청소하며 치아 범낭질이나 상아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치아의 재광화와 충치를 예방하는 중요한 성분인 불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소는 특히 잇몸 퇴축이 진행된 노인에게 더 중요한 성분입니다. 저마모성 치약은 또한 잇몸에 자극을 적게 주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의 경우 치아를 최대한 하얗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남아있는 범낭질을 보호하고 더 심각한 문제인 충치나 치아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을 위한 치약 선택 및 사용 가이드. 구강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며 치약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RDA 지수 확인. RDA 지수가 50에서 70인 치약을 선택하여 마모가 적은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포장에 직접 표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상담하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불소가 포함된 치약 우선. 불소는 범낭질을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므로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강력한 미백 치약 피하기. 치아 색깔을 개선하고 싶다면 미백 치약을 사용하는 대신 전문적인 미백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양치법 실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양치하여 범낭질과 잇몸을 과도하게 마모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치과의사 상담. 각 사람의 구강 건강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약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의사항. 치약 선택 외에도 노인은 규칙적인 구강 위생 습관을 유지해야 하며 하루 2번 양치하고 치실이나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식이 습관도 중요합니다. 산도가 높은 음료, 탄산음료, 오렌지 주스 등 나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범낭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치아가 민감하거나 시린 느낌이 있을 경우 미백 치약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치과에 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미백 치약, 특히 고마모성 치약은 노인의 구강 건강에 있어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범낭질이 나이에 따라 얇아지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미백 효과를 추구하기보다는 범낭질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마모성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민감도와 같은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미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에서는 부드럽고 과학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실수, 치아 보호를 위한 필수 지식. 구강 건강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양치는 튼튼한 치아와 상쾌한 입냄새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치하는 시간이 치아의 에나멜, 즉 치아를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갑옷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식사 후 즉시 양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성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신 후 바로 양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동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치아의 에나멜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치아를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나멜과 그 역할. 우선 에나멜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에나멜은 치아의 가장 바깥층으로 인간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에나멜은 음식, 세균, 환경 요인들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에나멜은 손상될 수 있으며 특히 산과 접촉하면 약해집니다. 일단 에나멜이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 민감도, 충치 또는 미용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것이 위험한가?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면 오렌지 주스, 레몬, 탄산음료, 토마토, 심지어 일부 달콤한 과일 등 입안의 pH가 낮아져 환경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 산성 물질은 일시적으로 에나멜을 부드럽게 만들어 치아가 더 쉽게 손상되게 만듭니다. 이때 양치를 바로 하게 되면 치약과 칫솔이 마찰을 일으키며 이미 약해진 에나멜을 더욱 마모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에나멜이 점차 마모되어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이 드러나게 되며 상아질에는 신경이 포함되어 있어 치아가 민감해지고 충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에나멜을 나무 표면에 칠해놓은 유리층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유리가 물에 젖으면 부드러워져 벗겨지기 쉬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사포로 문지르면 유리가 빠르게 손상되는 것처럼 산성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양치하는 것은 에나멜이 가장 약한 상태에서 사포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과학적 이유. 미국 치과협회, ADA 등 치과 전문가들은 산성 음식을 먹은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양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입안의 침이산을 중화하고 자연적인 pH를 회복시킵니다. 침은 산을 씻어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 인산염 같은 미네랄을 제공하여 에나멜을 재광화하고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신체가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며 기다림을 통해 이 무명의 영웅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주의해야 할까? 모든 음식이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산성이 높은 음식과 음료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귤류 과일, 오렌지, 레몬, 자몽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지만 에나멜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구연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소다, 에너지 드링크 등은 인산과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어 에나멜의 적대적인 요소입니다. 발효된 음식, 김치, 요구르트, 식초 등은 상당히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과일, 망고, 파인애플, 사과는 영양가가 높지만 자연적인 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먹은 후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나 식사 후 레몬물 한 잔, 입안에서 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 방법,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까? 양치를 바로 할 수 없다면 식사 후 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을 소개합니다. 물로 헹구기. 이는 입안의 산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물은 산을 중화시키는 동시에 침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무설탕 껌 씹기. 껌을 씹으면 침이 분비되어 에나멜을 재광화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빨대로 음료 마시기. 산성음료, 소다, 과일 주스 등을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면 치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여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 적절한 시간 선택 외에도 양치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브러쉬와 낮은 연마력을 가진 치약, 보통 로 어브레이시브라고 표기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할 때는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칫솔질을 하고 세게 문지르는 대신 가벼운 압력으로 청소하는 것이 에나멜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구강 건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로서 식습관을 관찰하고 양치 시간을 조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렌지 주스나 커피를 마신 경우 양치를 하기 전에 물로 입을 헹구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한 후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면 에나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양치는 필수적인 일이지만 잘못된 시간에 하는 양치는 치아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에나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건강하고 밝은 미소와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입에 들어가는 것을 잘 이해하며 치아가 회복할 시간을 주고 양치를 하세요. 구강 건강은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튼튼한 치아를 위한 습관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구강 건강과 수명, 당신이 알아야 할 놀라운 관계. 수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식습관, 운동, 수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구강 건강, 즉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이 부분이 당신의 수명과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단순히 미소나 입냄새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 심각한 질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구강 건강 전문가로서 구강 관리를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닌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열쇠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강 건강, 전신 건강의 입구. 입은 신체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균, 염증 또는 건강 문제들이 다른 장기로 퍼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다면 예를 들어 충치, 잇몸염, 치아 상실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신은 그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침, 잇몸, 치아는 건강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시스템이 깨지면 그 결과는 입안을 넘어섭니다. 구강 건강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치주 질환, 심한 잇몸염과 심혈관 질환 간의 관계입니다. 염증이 있는 잇몸에서 발생한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 혈관을 염증시키고 동맥에 플라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플라크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저널 오브 페리오단탈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잇몸을 가진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이는 입안의 만성염증이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과 혈관에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과 구강 건강, 양방향 관계. 당뇨병과 구강 건강은 매우 밀접한 양방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세균이 자주 번식할 수 있어 잇몸염과 치아 상실과 같은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심한 잇몸염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 ADA에 따르면 좋은 구강관리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어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와 구강 건강의 역할. 치아 상실이나 만성 잇몸염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입안의 세균, 예를 들어 치주 질환에서 흔히 발견되는 포어피로머터스 진자이벌리스가 뇌로 이동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많은 치아를 잃은 사람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한 사람들보다 인지 저하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나이가 들면서 뇌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강 건강과 수명, 당신이 알아야 할 놀라운 관계. 수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식단, 운동 또는 수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구강 건강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단순히 미소나 신선한 입냄새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심지어는 전반적인 수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강 건강 전문가로서 저는 구강 건강 관리가 단지 위생적인 습관이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열쇠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강, 전신 건강의 창구. 입은 신체의 분리된 부분이 아닙니다. 입은 박테리아, 염증 또는 건강 문제가 다른 기관으로 퍼질 수 있는 창구입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않거나 충치, 잇몸염 혹은 치아 상실이 발생하면 신체는 즉시 인식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침, 잇몸, 치아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시스템이 깨지면 그 결과는 구강을 넘어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잇몸병, 심각한 잇몸염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염증이 있는 잇몸에서 나오는 박테리아는 혈액에 침투하여 혈관을 염증시킬 수 있으며 이는 동맥에 플라크를 쌓이게 하고 결국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널 오브 페리오단탈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한 잇몸을 가진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2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입안의 만성적인 염증이 전신 염증 반응을 촉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과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뇨병과 구강 건강, 양방향 관계. 당뇨병과 구강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 상태에서 박테리아가 자라기 쉬워 잇몸염이나 치아 상실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심각한 잇몸염은 인슐린 저항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 ADA에 따르면 좋은 구강 관리는 당뇨병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치매와 구강 건강의 역할. 치아 상실이나 만성 잇몸염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병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구강 내 박테리아, 특히 잇몸병에서 흔히 발견되는 포어피로머터스 진자이벌리스가 뇌로 이동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많은 치아를 잃은 사람들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한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미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뇌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강 건강과 수명의 관계. 구강 건강은 수명의 예측 지표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덴티스트리 앤드 오렐 에피디미알러지의 실린 장기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최소 20개의 자연 치아를 유지한 사람들이 치아를 일찍 잃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씹는 능력과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를 잃으면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영양 결핍이 발생하며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왜 구강 건강이 중요할까요? 이 관계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수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안에 작은 염증이라도 여러 해 동안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행동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다음은 제가 전문가로서 추천하는 실질적인 단계들입니다. 올바르게 양치질하기.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하루에 2번, 2분 이상 양치하고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여 치아의 에나멜을 강화하세요. 치실 사용하기. 하루에 1번 치실을 사용하여 칫솔로 닿지 않는 틈새의 플라그를 제거하세요.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하기. 6개월에 1번 치과 검진을 받아 충치나 잇모명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설탕과 산성 음식을 제한하고 우유, 생선, 채소 등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나쁜 습관 버리기. 흡연과 씹는 담배는 이를 황색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구강암과 잇몸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행동 촉구, 영상 스타일. 구강 건강이 수명과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나요? 입안의 작은 문제들이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칫솔을 들고 치과 예약을 하고 당신의 심장이나 두뇌처럼 구강 건강을 돌보겠다고 다짐하세요. 건강한 미소는 자신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티켓입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별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이제 당신의 치아부터 시작해볼까요? 구강 건강은 단지 미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신 건강과 수명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까지 구강 내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매일 간단한 습관을 통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강 건강을 돌보는 것을 오늘을 위한 선물이자 수십 년 후를 위한 선물로 여기세요. 건강한 치아로 오래 건강하게 살 준비가 되셨나요?